벌써 또 금요일 왔어요. 이번 주 빨라서 늦었어요. 되게 빠르죠. 지난주에 비해서 순식간에. 네. 8월에는 진짜 막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진짜. 자, 우리는 알차게 잘 보내고 있으니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빵데이 다 검사 끝났어요? 숙제 검사? 오케이. 그래서 숙제 다 한 친구들 나중에 빵데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86세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게요. 시험. 자, 교재는 308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자, 문제 쭉 풀어보고 꼼꼼하게 리뷰 더 하라 그랬어요. 해석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고. 자, 질문 받아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132번에 자, 문장 찾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단의 마지막이니까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거하고 공통된 거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After registering for the program. 프로그램 등록하고 나서 You receive notifications. 너는 통보를, 공지를 받을 것입니다. On your mobile phone. 핸드폰으로. For free. 공짜로.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anytime 다음에 절이 나왔죠. 그러면 anytime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anytime 다음에서 절이 나왔으니까 접속사 역할이에요, 얘가. 자, 원래는 여기서 at을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명구가 무슨 접속사 역할에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접속사, 관계부사 다음 달에 배울 건데 when이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하고 선행사는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다음 달에 접속사 배울 건데 뭐뭐 할 때라고 할 때 뭐도 쓰냐면 at the time도 써요. any하고 더만 달라지는 거죠. 자, 요때도 뒤에서 절이 나와. 그럼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여기도 역시 when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 달에 이제 시제에서 배울 건데 by the time도 접속사 역할을 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때 쯤에는 하고 해석해요. 자, 여기도 역시 when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time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나왔는데 절이 나왔다 그러면 아, 여기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at any time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때는 언제든 간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는 언제든 간에. 자, 그럼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공짜로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anytime 하고 나왔고 there's a power outage. power outage는 뭐예요? 정전. 정전이 있을 때는 언제건 간에. 그 다음에 or 한 다음에 electrical work 있으니까 무슨 전기 배송 공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기 공사가 있을 때는 언제건 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taking부터는 형용사 그죠? 어디까지 묶어요? 끝까지. 그죠? 자,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electrical work를 수식해 주네요.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 나 아니면 정전이 있을 때는 언제건 간에 공짜로 핸드폰으로 공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핸드폰으로 공지 받는다. 이런 작업 있을 때 관련된 내용 골라보세요. 자, B번에 보시면 this하고 받아왔죠. 이것은 통보해주는 거 핸드폰으로. 이것은 completely free service. 완전히 공짜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공짜라는 얘기 나왔었죠. That is provided by 다다다. 자, 요 전력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완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연관되는 거죠? 연결되죠? 그래서 공통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골랐을까? C번 골랐어요. Please contact your mobile service provider to see if the service is available. 해서 일단 앞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면 어떤 업체예요? SK, KT, LGU 플러스 이런 거. 그래서 이동통신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동통신사가 나왔어. 여기서 좀 생뚱맞죠? 근데 밑에 문단에 보면 이제 이통사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 문장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읽어 내려온 것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제끼세요. 그런 거는. 자, 내가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알겠는데 여기서 빵꾸를 뚫어 놓는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걸 빵꾸를 뚫어 놓겠어요? 안 나와. 그죠? 반드시 연결된 거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거하고 공통된 내용이 들어온 거, 그걸 중점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C 안 되고 B가 정답. 다음이야.
자, 35번에 consider 무슨 뜻? 심사하다. 그죠? consider 심사하다 의미로 아주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장 구조 있어서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두 번째 문단해 볼게요. however 시작이 됐고 you have to keep in mind. keep in mind 수거 표현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자, keep 뒤에서 목적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명사절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전명구 삽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keep이 타동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목적어 안 나왔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럼 누가 목적어예요? 대절이. 그죠? 그러면 대시 접속사니까 우리는 주어가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주어가 안 나고 for하고 전치사가 먼저 나왔죠. 그죠? 그럼 전명구 묶어볼게요. 어디까지예요? 일단 짧게 묶을까요? 텍스트 메시지까지. 그죠? 문자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received 우리 많이 배운 거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묶어볼게요. 어디까지 묶어요? mobile phone까지. 자, 그럼 전면구, 형용사구 다 살이잖아요. 걔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you can be 하고 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 다시 여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접속사가 나올 때 바로 이제 명사 주어가 안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처럼 전면구 이렇게 나오고 중간 삽입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형용사구까지 붙었어. 뭐고 콤마 나왔어. 이렇게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때 이제 독해 많이 꼬여요. 그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주어 어디 갔어?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절이구나. 그러면 중간에 삽입됐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데 앞에서 부사절이 나와도 콤마 찍잖아요. 전면구는 부사구잖아. 이렇게 나와도 콤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삽입된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또 두 번째 거 쭉 풀어가지고 오세요. 2페이지.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 시험 먼저 보고 갈게요. 시험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잠깐 멈추시고 시험 보고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맞춰볼게요. 자, 오늘 이제 또 고공행진이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1번에 가서 볼게요. 무료, 공짜 합류 뭐가 될까요? complimentary. 합작회사 그러면 joint venture. 자, 얘는 묶어서 전치사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뭐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럴 때 쓰는 거죠. depending on이 되겠고. 자, 이 명사는 원래 work하고 related 중간에 하이픈 잘 들어가요. 근데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앞에 명사를 잘 달고 들어와요. 업무 관련한, 건강 관련한, 그래서 related 공통. 자, 주도적으로 무슨 일 하다 할 때, take the initiative 하면 되겠고, 저명한, 유명한 할 때 뭐 써요? notable도 되고, noted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직속상관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떻게 써요? directly report to somebody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보호자를 잘 들어가요. 형용사가 뭐예요? complete 하고 쓰죠. diversified 한 무슨 뜻? 다각화된 at the close of the season 그럼 시즌이 끝날 때 close supervision은 뭐가 돼요? 전혀 다른 뜻? 면밀한이죠. 면밀한 꼼꼼한 locate가 능동으로 쓰면 무슨 뜻이다? 찾다 그죠? comparable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유사한, 비슷한. 자, decline 자동사일 때는 하락하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를 쓸 때 뭐다? 거절하다. 자, enter the market 하면 시장에 들어가다, 진입하다. enter password 하면은 입력하다. enter the contest 하면은 참가하다. 그죠? publication 무슨 뜻 가져요? 잡지, 출판물. 자, 올라가서 regarding 전체사 너무 많이 나. 뭐와? 관련하여. regardless of 하면 뭐에? 상관없이고 regards가 명사로 쓰이면은 안부죠, 안부. 자, selective 하면은 자꾸 고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까다로운도 되고 신중한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자, select가 여기서 동사 아니야.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죠. 요때 무슨 뜻이에요? 엄선된, 소수정의 이런 의미. store credit은 무슨 뜻이에요? 적립금 정도가 제일 바른 해석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없는 개념인데 이런 거야. 물건을 내가 교환하려고 갔더니 안 해준대.
반품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대. 대신에 물건을 여기다 놓고 가면 이게 100불짜리니까 다음에 우리 가게에서 얼마든지 100불어치 물건을 가져가세요. 그게 스토어 크레딧이에요. 자, 요거 나올 때 의미 파악 잘 하시고. 자, 컴피트함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와 경쟁을 할 땐 컴핏? with나 against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contract죠.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하는 거야. 목적이니까 뭐가 돼요? for가 되겠고. 자, apply도 뒤 명사에 따라 달라져요. 자리에 지원하다 할 때 apply for 쓰는 거죠. 근데 어디에 적용되다 그럴 때는 apply to가 되는 거죠. 자,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때는 직책을 맡다 그럴 땐 take over가 됩니다. 근데 업무를 맡다 할 때 뭐죠? take on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를 기념한 할 때 in honor of가 되겠고, 자, 준수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비동사가 돼서 in compliance. 여기서 비동사가 돼서 in compliance 고를 때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준수하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전면어는 형용사 역할 하니까. 자, 그 다음 recept하고 짝꿍되는 동사 묶어 외워놓으세요. 뭐 해야 돼요? acknowledge, receipt. 그러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락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receipt은 영수증 아니고 받았음, 수령, 관사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를 이 P단은 to, damage, to까지 묶어 외워놓으세요. 자, P를 있다라고 할 때는 sustain, damage가 되겠고, 자, 감사의 뜻을 전달하다 뭐가 돼요? deliver고, subsequent years 하면은 다음 해란 얘기죠. 똑같은 게 following years가 되겠고, fixed rates 하면 균일까지 똑같은 건 flat rates 하면 되겠고, 자, 이 동사가 수동태로 나오면 늘 투부정사 달고 나와요. 뭐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뜻. 똑같이 쓰는 거 뭐 있어요? be intended to do. 똑같은 거 be devised to do. device 나오면 만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단골입니다. needs하고 짝꿍이야. needs를 충족시켜주다 뭐 쓸 수 있어요? fulfill, 또 suit, 또 하나 accommodate 가죠. 자, 거기까지 해서 틀린 개수, 맞은 개수 정리해서 우측 상단에 적어주시고 이름 잘 써주시고요. 자, 기대가 됩니다. 혜원이가 채점하면서 계속 상기돼 있어 얼굴이. 맞춰 나왔어요? 너무 틀려서. 가게 보신 거면 가게 보신 거면 다른 거지. 가게 나오는 쉬워가지고 왔다 갔다야. 그게 다 좋아. 오늘 외우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면. 자, 공부할 때 너무 그렇게 남하고 의식하지 마. 자, 지금 우리 반에 이 분위기 약간 그런 기류가 있어. 지금 막. 좋아. 자극이 되고 경쟁이 되는 거 좋은데, 중요한 경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어제 나와 하는 거야. 어제나. 자, 어제보다 좋아지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이제, 3형식하고 4형식 들어갈게요. 자, 159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자, 동사 지금 우리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동사가 독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은 3형식, 4형식. 그래서 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단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복습해 볼게요. 1형식.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오고 끝.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어떤 품사 나올 수 있어요? 부사, 그죠? 아니면 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전치사. 자,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었죠? 자동사 중에서 전치사 짝꿍인 애들 20개 외우는 거. 자, 뭐 있었어요? 컴플레이? 왜 시키지도 않는데 여기서 오답을 얘기하고? 컴플레이? 위드. 아니, 정답이면 또 모르는데. 자, 디스포즈? 방금 한 거. 네. 지금 아까 성적 발표를 봐가지고 아직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consist of account? for, 오케이. agree? to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on도 있고 with도 있고, 그죠? 자, till? 오케이. rely? on이에요. participate? in이죠. enroll? in. register? 아니야. 오케이. register for. 근데 그럼 나가는 거야. 내가 더 철저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뭐 있었어요? subscribe? to. arrive?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 딱 보고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막 프로시드 나오잖아. 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데 동사 골라야 되는데 프로시드. 이까지가 자동사 확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완벽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들어갔어요. 이 형식.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뭐. 네 개는 반드시 외워놓으라 그랬어요. 비동사 말고 뭐 있었어요? become, seem, remain이야.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자동사 봤고, 이제 오늘은 타동사예요. 타동사. 자,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왔다, 이제 목적어 나왔다. 그러면 앞뒤로 명사가 여러 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뒤죽박죽 한단 말이야. 반드시 주어는 동사 앞에 나왔으면은 주격조사 뭐 붙이기로 했어요? 은는이가. 요것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이 3,000% 안 빠져요. 명사는 동사 뒤에 나면 뭐 쓴다? 뭐 붙인다? 을래. 자, 요것만 붙여도 3,000%안 빠지는데 정말 신기한 게 문장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예쁘게 잘 해석해. 근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펄6만 딱 들어가잖아요. 단어가 많아지지. 그럼 그때부터 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주어처럼 해석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장 가서 완주해야겠다 이런 부담 버려버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완주를 할지 못할지는 다 결정이 이미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거라도 정확하게 풀어오시면 돼요. 그죠? 그냥 신토익에서는 다 풀면 9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900까지 안 될 거다 그러면 다 못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명사만 나오는 건 아니야. 뭐도 나올 수 있다, 명사? 구어 나오겠죠. 우리 다 배웠네, 명사구는. 뭐 있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그죠? 누가 결정해요? 동사가 결정해요. 명사구 말고 뭐도 나올 수 있다, 명사? 절도 나올 수 있다. 그거까지 합쳐서 3형식이나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교재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1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볼게요. 이제 익숙하죠? I want to attend a meeting. to attend a meeting 묶어서 덩어리 목적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 watching TV 하는 거 묶어서 덩어리 목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명사절은 다음 달에 배울 건데 오늘 잠깐 보고 갈게요. 주어 나왔어요. I 나왔고 believe 동사고 대신 접속사니까 묶어버렸죠. 그죠? 얘도 덩어리 목적어죠. 해석해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It is right이니까 그것이 옳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밑에도 볼게요. have to는 일종의 조동사예요. 뭐뭐 해야 한다죠. 그죠? 그래서 일반 동사 determine 얘를 동사로 잡으시고, 자, whether는 다음 달에 배워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럼 whether it is right이니까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자,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3형식이다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로 돌아가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내가 명사 또 쓰고 싶다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가적으로 명사 쓰고 싶다 그럼 앞에 뭐 있으면 돼요? 전치사.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다 이쁘게 해석 잘하는데 이제 전면구만 끼어들기 시작하면 또 이제 길을 잃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전면구 해석하는 거는 사실 해석의 완성 단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전면구는 묶어서 무슨 품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 형용사라면 누구 꾸며주겠어요? 형용사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겠죠. 이건 형용사고. 그런데 자동사도 전치사 짝꿍이 있는 애, 붙어있는 애 있지만 타동사 중에서도 전치사 짝꿍이 있는 애, 정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regard A 하면 뭐 써야 돼요? as B죠. A를 B로서 B라고 간주하다. 이렇게. 자, 그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는 애 있어요. 얘는 여기서 동사하고 짝꿍이 되니까 얘는 무슨 구가 돼요? 부사구가 되죠. 그죠? 자,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되게 해석할 땐 중요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일단. 내가 만났습니다. employees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of the sales team 전명어 나왔어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informed him. 그 다음에 of the decision 이렇게 나왔어요. 구조는 똑같아. 두 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전면구 of가 이끌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of가 이끄는 전면구. 똑같은데 해석은 전혀 달라요. 얘는 형용사고요, 부사고예요?
그죠? 해석해보면, 영업팀의 직원들, 예, 꾸며주죠. 이렇게 꾸며준 형용사고요. 내가 영업팀의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요건 해석 잘해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요거는 안 외워놨으면 해석이 안 돼. 여기서는 결정이 전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폼 동사의 이건 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오브랑 짝꿍이 돼요. 타동사가 전치사랑 짝꿍될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에게 뭐뭐에 관해서 알려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폼 동사의 오브하고 짝꿍이 용법을 내가 몰랐다 그럼 해석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독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타동사하고 전체 짝꿍 요거를 우리가 지금 쫙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복화 테스트, 복화 교재에서 보세요. 복화 교재 타동사하고 전체사 짝꿍이는 내가 다 표시해 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replace A 하면 누구 짝꿍이다? with B야. 모르면 해석이 안 돼. B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A를 B로 교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독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복화교재 볼 때 복화교재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잘 해놓으셔야 되고 오늘은 전명구가 나오는 것 중에서 Part 5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를 정리할게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전치사 2가 짝꿍되는 거. 자, 전치사는 우리가 다음 달에 정리할 건데, 전치사 2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go to 한다 그랬잖아. 어디로라는 이동성. 그죠? 그래서 얘가 전치사 2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성의 의미 가지고 있는 동사를 골라오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전치사 2는,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 바깥으로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to를 쓰는 거고. 자, 어디서부터 주어한테로 들어온다 그럴 때 못 쓰는 거예요. from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다라고 할 때는 to하고 짝꿍되겠죠. 받다라고 할 때는 from하고 짝꿍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이렇게 놨어요. 너는 해야 합니다. 동사 골라봐. 그랬고 the document 줄여 쓸게요. 그 다음 to the direct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답은 submit가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review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자, 일단 동사 고를 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목적어예요. 자, 그럼 해석해보세요. 서류를 제출하다. 서류를 검토하다. 둘 다 되죠? 이럴 때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전치사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전치사가 to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류를 이사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되죠? 서류를 이사님에게 검토해야 됩니다.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to가 나오면 뭐가 일어나요? 무슨 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동성이죠. 제출하다. 그럼 제출하니까 이동할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근데 내가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는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잖아. 이동하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이거는 골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많이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면 또 질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사, 일단 목적어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뭐뭐를 하고 해석해서 어울리는 거 골라야 돼. 근데 둘 다 돼? 그럴 땐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to가 나오면 이동성 동사 골라오세요. 자, 뭐 있는지 교재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장 넘겨가지고 봅니다. 161페이지에 세 번째 박스 가서 볼게요. 이걸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연상하면서 눈에 익혀놓으세요. 제출하니까 이동하겠죠. 어떤 사항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은 보고한 사항이 이동하겠죠, 바깥으로. 보내다, 전달하다, 다 이동하는 거죠. 자, 다이렉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카페테리아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때치는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이력서 1 첨부했습니다. 그럼 사진이 이력서에 갖다 붙겠죠. 그죠? 자, attribute 어려운 동사 나왔네요. attribute A to B 어떻게 해석해? A를 B의 탓으로도 되고 B의 공으로 돌리다.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의미 둘 다 됩니다. 자, apply 아까 봤었죠? 어디에 적용된다 이렇게 쓰고 limit은 뭐뭐로 제한하다 이럴 때 쓰고 배정하다.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배정했어요. 그럼 업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상해 놓으시고 자, 여기 당연히 동사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전치사 to가 나왔다. 그럼 요런 애들 중에서 골라오시면 돼요. 자, 요 문제, 요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동사가 있어서 요건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뭐냐면 provide.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 자, 일반적인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뭐뭐를 취해요, 뭐뭐에게를 취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야. 그죠? 여기서 벗어나는 걸 우린 주의해야 돼요. 자, 얘는 뒤에서 somebody가 잘 나와. 누구에게 제공하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with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읽고 있는 with의 때 뭐뭐를 가지고 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이건 독해할 때 앞으로 무진장 많이 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자, 그러면 provide 뒤에서 그럼 something은 안 써요. 써. 뭐뭇을 제공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땐 전치사가 달라져요. 뭐뭇을 제공하다. 누구에게니까 전치사 못 써요. to 쓰겠죠. 누구를 위해서니까 for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provide 뒤에서 전치사 홀라라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뭘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의 종류를. 죠. somebody면은 with something. something이면 to somebody, for somebody 골라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provide something까지만 쓰고 얘는 안 썼어. 그럼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죠? 타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도 돼요. 근데 늘 특정한 명사가 나올 땐 특정 전치사가 짝꿍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특이하네요. 얘는 provide somebody하고 끝나놓으면 틀리는 문장이에요. 자, 얘가 나오면 반드시 with something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너무 특이해서 2006년도인가는 한번 5번, 1년 동안에 한 5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너무 시기여서 한참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치사 곤란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3연식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거. 얘처럼 뭐뭐를 하고 해석되지 않는 애가 붙었는데 타동사인 애들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attend. 참석하다죠. 그러면 미팅에 참석하다잖아. 그럼 attend 미팅이 attend to the meeting이에요. 더 미팅이야. 그래서 주의하자고. 해석해보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워요. 자, 게다가 얘랑 비슷한 뜻 가진 애 또 있죠. participate. 자, 얘는 자동사잖아. 누구 짝꿍? in 짝꿍. 등록하다 할 때 enroll 하면 누구 짝꿍? in 짝꿍. register 등록하다 얘는 누구 짝꿍? for 짝꿍. 이렇게. 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전부 다 자동사야. 근데 얘만 타동사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봐 그랬는데 보기에 보니까 attend하고 participate 같이 나왔어.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뒤에 해석해보면 똑같으니까 명사 나왔으면 attend고 전치사 in 있으면 participate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구조 가지고 풀어오셔야 돼요. 해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요런 애 정리해 볼 거예요. 뭐뭐들이 아닌데 자동사, 하동사인 애들. 자동사랑 착각하기 쉬운 애들. 자, 교재 가서 봅니다. 교재 가서 보시면. 자, 한 장 넘겨가지고 볼게요. 16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자, 마지막 박스 나왔네요. 맨 밑에. attend meeting 나왔고.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다잖아요. discuss about 하고 실수 되게 많이 해. 회의할 때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discuss issue. 타동사고요. 회사에 입사하던데 join the company. 우리 밥 먹는데 우리와 합류하세요. 뭐라 그래요? join us 하고 쓰죠. 타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언급하다 mention about 하면 들려요. mention it 하고 나옵니다. 결론에 도달하던데 reach a conclusion. 바로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외울 때 reach a conclusion, reach a conclusion 항상 목적으로 짝꿍으로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관사 있으니까 reach 연음되잖아. 그죠? 그 연음된다는 건 관사 있다는 건 명사 바로 나온다는 얘기 타동사거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입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자, 어떤 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부터 시작.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issue, join the company, mention it, reach a conclusion. 그죠? reach a conclusion. 여기 딱 붙여놓으세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여기다 써볼게요. 내 친구가 동시 토익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일단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돼. access to the internet 하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자, 얘도 타동사예요. 뭐 있으면 안 돼요? to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access하고 to하고 짝꿍으로 외웠는데요. 나오는 거 봤는데요. 나도 봤어. have access to the internet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분사 뭐란 얘기예요? 명사, 그죠? 목적어 역할한 명사예요. 자, 얘가 헷갈리는 게 명사하고 동사하고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액세스2 외워놓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러다 틀려온단 말이야. 자, 동사일 때 얘는 타동사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access internet 하는 거 입에 붙여놓으세요. 자, 또 봅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라 그래? Please contact me 하고 쓰죠. 컨택 동사 되게 특이해요. 뭐뭐를이 아니고 누구에게 연락하다 하고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자, 근데 얘가 명사를 쓸 때 누구누가 연락이 되다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명사겠죠. 자, 그때 또 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전치사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할 때 누구 잡고? with somebody야. 요 잔상이 남아가지고 contact with 동사에서 이러다 털려온단 말이야. 자, so please contact me 하는 거 외워놓으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나 돈 벌어서 파리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파리에 갈 거예요. 방문할 거예요. 자, 이때는 동사인데 얘가 똑같은 형태로 명사로 잘 나와. 근데 명사를 더 생소해 하는 것 같아. 소유격 뒤에 나오니까 명사죠. 그죠? 그러면 나의 방문, 파리로 방문하니까 뭐 쓸까요? To Paris 한단 말이야. 자, 동사일 땐 타동사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추가합니다. 자, 얘네는 목적어랑 짝꿍어로 입에 딱 붙여놓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ccess Internet. 자, please contact me. Visit Paris. 하는 것까지야. 자, 얘네 타동사입니다. 주의. 자, 돌아가자 볼게요. 설명시 다시. 자, 3연식은 제일 친근한 구조야.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정리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데 그런데 명사만 나오는 건 아니다. 뭐도 나온다, 명사? 구도 나온다, 명사? 절도 나옵니다. 다음 달에 배우겠지만 일단 명사절 묶어가지고 덩어리 취급하는 거는 연습해 가세요. 자, 추가적으로 명사 나오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전치사. 자, 타동사랑 전치사 짝꿍이네 반드시 묶어 외우노라 그랬어요. 동사 골랐다. 동사 골라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적어인데 다 되는 것 같아? 그럼 전치사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성 동사를 골라야 된다? 이동성 밖으로 이동하는 거, 그죠? 자, 여기서 근데 또 특이한 거 하나 봤어요. provide 나오면 somebody 나올 때 누구 짝꿍이다? with something,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을을이 아니야. 근데 타동사야. 주의해야 되겠죠? 목적어 묶어 외우라 그랬어요. 8개 나왔습니다. 자, 뭐 있었어요? attend the meeting. 또. 방금 했는데, 그지? 네. 이런 식이야, 원래. 계속 봐야 돼. 뭐 있었어요? discuss issue 있었고, 또. join the company. 또. mention 있었고, reach a conclusion 있었고, 명사, 동사 똑같아서 헷갈리는 거 3개 뭐 있었어요? access internet 하는 거, 또. Please contact me 한다 그래서요. 파리, visit Paris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어려운 게 이제 4형식하고 5형식이라 그랬어요. 자, 5형식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 오늘은 4형식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4형식은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몇 개다? 2개. 죠? 자, 이건 이제 은근히 쉬워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해요? 2개 나왔던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왔으면 2개 나오면 4형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뭐 붙여요? 끝나니가. 자, 첫 번째 목적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에게. 두 번째는 뭐뭐를. 이렇게. 자, 문장을 한번 쓰면서 볼게요. I 하고 나고 gave him a book 하고 나왔어요. 자, 명사 2개 나왔잖아. 사용시 딱 해석하시면 돼요. 자,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근데 모든 4형식, 5형식 동사는 타동사니까 기본적으로 3형식으로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4형식으로 도 쓰이고 어떤 애는 5형식으로 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동사도 3형식으로 쓰이겠죠? 3형식일 땐 목적어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3형식은 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없어지면 3형식이고 중간에 뭐뭐에게가 삽입된 게 4형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3형식일 때 I gave a book. 난 책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 누구에게가 들어가면 4형식이 돼요. 그럼 이 자리에는 누구에게 하니까 어떤 명사가 잘 나오겠어요?
사람 명사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타동사들은 주 뒤에서 바로 사람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런 애들은 특이한 애들이고. 그래서 뭐야? 왜 사람이 나와서 왜 애기가 나와서 그러면 사형식인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명사가 또 나와서 그러면 누구에게 뭐뭇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형식 동사 이제 이렇게 구조나고 동사 골라라 그러면 give 동사하고 offer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안하다, 제공하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더 보면 send.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고르자면 award. award는 무슨 뜻이에요? 수여하다야. 상이란 뜻이잖아요. 명사로는. 동사일 땐 수여하다. 자, 이렇게 네 개 정도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형식 동사는 얘네 말고도 되게 많아요.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자, 사형식으로 나오면 사형식답게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I bought a book 쓰면 되죠. by의 과거요. I bought a book 했어요. 요거 사형식인데 여기에 힘하고 들어가면 사형식 되는 거죠. 그럼 해석만 잘하면 돼. 해볼게요.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해석하면 되죠. 그죠? 자, 또 만들어 볼게요. 내가 케이크 만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I made a cake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힘이 들어갔어. 그럼 사형식 딱 해석하면 돼요.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사형식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뭐에? 주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주는 동사다. 그래서 무슨 동사라 불러요? 수요 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give는 요 자체로 주다잖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형식인 줄 몰랐어. 근데 사형식 수요였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얘는 원래 사다니까 주다 해석하시면 돼요. make는 원래 만들다니까 만들어 주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 한번 시켜볼게요. My mom. 자, 이 동사는 생긴 거 똑같은데 현재일 때는 어떻게 읽어요? read. 과거일 때는 read. 그죠? read로 볼게요. read. me books 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현주가 해석해볼까? 그죠? 시원시원하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요거는. 자, 그런데 이제 해석할 때 처음에 보고서 몰랐으면 되게 당황하는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사형식의 수동태. 요걸 봅니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는 게 수동태죠. 근데 얘는 목적어 두 개야. 그러면 하나가 앞으로 내려가도 여전히 하나가 뒤에 남아 있겠죠. 그죠? 자, 만들어 봅니다. 자, 얘가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he가 되는 거고. 자, BPP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못 쓰겠어요. was given. 자,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내려와. 그러면 given a book. 처음 보면 되게 당황해. 뭐예요? BPP인데 왜 명사가 또 나왔어? 뭐 이런단 말이야. 당황할 것 없이 사형식이구나.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자, 해석해 볼게요. 그는 책을 줌을 당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럼 능동을 음입하게 해볼게요. 내가 그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책을 받은 거죠. 그죠? 자, 사형식은 다 뭐뭐에 주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형식 수동태는 주다의 반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받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앞으로 이건 꽤 많이 올 거예요. 주어 나고 PPP가 나와서 문장 끝났다 생각했는데 뭐야? 명사 또 나왔어. 그럼 사형식 수동태. 자, 그러면 얘는 목적어니까 뭐뭐 쓰리고 사형식은 주다의 반대니까 뭐다? 받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I was offered a job.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 한번 시켜볼까? 이거는 민영이가 해볼까? 나 은는이가 붙이자했어. 나는 직업을 그 다음에 제공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offer는 job하고 나오면 제공보단 제안이 더 라고 해석하세요. 직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I was sent a letter.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영민이 해석해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send는 보내는 거잖아. 그럼 보내는 거 반대는 뭐예요?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BPB하고 명사 나오면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항상 뭐뭐를 받았다. 얘는 제안하다니까 일제를 제안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 외워놔. 여기 딱 붙여놓으세요. 자, 이거로 갈까요? I was offered a job. 일제를 제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I was offered a job. 그죠? 이것도 볼까요? I was sent a letter. 그죠? 편지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거 수동태에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일단 제일 특이한 구조니까 먼저 익혀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사용시 괜찮잖아. 이제 만점짜리 들어갈게요. 만점짜리. 자, 만점짜리는 이제 특수사용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가 써볼게요. 쓰기 전에 잠깐 볼게요.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서 명사 나오잖아요. 여기서 명사 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사람 나오는 거니까 명사절도 못 나와요. 자, 여기는 명사 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도. 근데 뭐는 나와요, 명사? 절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특수사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내가 한번 문장 써볼게요. 자, 그는 알려줬습니다. me하고 나왔고, then, where'd you go?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몇 형식? 자, 그 이제 몇 형식씩 물어볼 거야. 우리가 문장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자, 접속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끼고 있는 줄 묶는 거 이제 습관 들여가세요. 자, 이 명사절이잖아. 이 명사절은 명사하고 똑같은 기능.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볼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명사는 동사 뒤에 나오면 무조건 목적어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명사 또 있잖아. 그럼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두 개니까 몇 형식? 4형식. 자, 근데 특수사용식이라 그랬어요. 요 자리에서는 이 동사는 특수사용식도 여긴 절대 명사가 안 나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명사? 절이 나와야 돼요. 자, 요 구조에서 여기선 기부의 동사 골라오시면 안 돼요. 기부는 이렇게 특수사용식으로 안 써요. 특수사용식으로 쓰인 동사는 6개밖에 없어요. 얘네가 나오면 만점짜리가 돼. 그래서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동사는 조금 이따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해석 똑같아. 그는, 나, 이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사형식 동사인데, 자, 당연히 사형식 동사지만 타동사니까 3형식 가능하겠죠. 근데 얘가 3형식일 때도 특이해. 얘가 일반 동사라면 목적어를 3형식일 때 얘를 취하겠어요? 얘를 취하겠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뭐뭐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를 취해요. 그래서 3형식일 때도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e informed me. 그는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He informed it 하면 틀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는 안 써요. 그래서 얘는 3형식일 때는 항상 사람 목적을 취하는 되게 특이한 애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가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의 결정을. His decision. 이렇게 쓰면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얘는 명사 두 개인데 일반 사형식이잖아. 얘 일반 사형식으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여요. 얘가 사형식일 때는 명사 못 나오고 여기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 절만 나와요. 자, 그러면 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3형식의 연장으로 보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명사 쓰고 싶으면 뭐 있으면 돼요? 전치사.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어. 얘 누구 짝꿍이다? 오브. 그래서 이건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 못해요. 누구에게 뭐뭐에 관해서 알려주다. 해석합니다. 자, 관하연이가 어떤 전치사 생각나요? about도 잘 나와. 이거는 잘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오브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해석해 오세요. 자, 누구에게, 나에게 그의 결정에 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3형식도 특이하고 3형식도 특이하니까 이 동사가 나오면 일단 생각할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약간 단순화 시켜볼게요. 자, 이 동사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고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거.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사는 4형식이건 5형식은 동사 바로 뒤에 반드시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된다? 사람. 요거 확인하세요. 네. 자, 요런 동사 뭐 있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전부 다 알려주다란 동사예요. 뭐 있을까?
notify 또 뭐 있어요? assure 안심시켜주다 라는 동사인데 10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결국 알려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다 뭐 있어요? remind. 자, 그 다음에 원더걸스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아는 동사 하나 있어. 뭐 있어요? tell me. 그죠? tell 다음에 반드시 뭐다?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최근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 advice.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 골라봐.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띡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빨간불이 딱 들어가야 돼. 특이하다. 뭐뭐 쓰리 아니고 사람이 나왔네. 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드바이스 고르는 문제 2번 나왔는데 엄청 많이 틀려갖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동사들은 3형식일 때도 목적어 절에 뭐 나온다? 사람 나온다. 그죠? 6개 동사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유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He was 하고 나오고 요 자리에 동사 형태 골라봐.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답은 reminding이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reminded가 정답이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2번이다. B번이다. 오케이. 자, 요게 정답이 돼요. 요게. 자, 얘가 일반 동사였으면 우리 어떻게 접근해요? BING는 능동이죠. BPP는 수동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뒤에 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제 대절 정도는 목적어다 명사절이다. 보세요. 자, 그럼 목적어 있으니까 ING 했으면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이 동사를 보자마자 특수사형식 동사 여기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얘는 사형식으로 쓰이건 삼형식으로 쓰이건 제일 중요한 게 동사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 나야 된다? 사람.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사람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넣고 어디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가 있죠.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게 무슨 태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요 특수사형식 동사는 BPP하고 나오면 뒤에 뭐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절이 나와요. 요거. 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지워놓고서 사형식 수동태 만들어 봅니다. 자, 대절이 주어 자리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얘가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럼 I가 되겠고, 자, BPP니까 어떻게 써요? was informed 하고 쓰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처음에 보면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아니, BPP만 끝났지. 명사절이 어떻게 나와요? 가능해요. 몇 형식이니까? 4형식이니까. 그죠? 자, 여기 볼까요? BPP 다음에 목적어 또 나온다 그랬어. 4형식은. 어떻게 해석하라 할때 뭐뭇을? 봤다. 그죠? 자, 얘도 해석해 볼게요. 나는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공지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수사형식은 BPP에 대해서 일반 명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 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장 2개 아예 외워놓으세요. 능동태, 수동태. 자, 여기 딱딱한 게 아니고, 야, 나중에 여러분 스피킹 할 때 쓰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가야 되는 거 알아? 몰라? 하여튼 알아. 부장님이 나한테 가야 한다는 거 알려줬어. 이런 얘기예요. 야, 너 가야 되는 거 알아? 몰라? 했더니 나 알아. 우리 가야 한다는 거 공지 받았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개 문장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보지 말고 만들어 볼게요. 부장님이 그가 나에게 우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He informed me that we had to go 쓰면 돼요. 자, 수동태. 우리 가야 한다는 거 공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요? I was informed that we had to go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개 문장 2개 완전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점짜리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만점짜리. 이 문제는 선생님들까지 막 틀려와. 그러니까 유동사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이제 여러분 친숙하니까 만점짜리 다 풀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세부사항들이 아직은 공지가 안 됐어요. 기다려야 된대요. 오늘 저녁쯤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동사 골라봐.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provided가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informed가 정답이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2번이다. B번이다. 한 명만 B로 가서 A가 정답. 얘가
자, 우리가 해석에 오전하면 너무 마음에 들죠?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입니다. 되잖아요. 이러다 다 틀렸단 말이야. 자, 요 동사 보자마자 생각나야 돼요. 몇 대형식 동사다? 특수사용식 동사다. 자, 요 동사는 능동일 때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이동하는 게 수동태잖아. 자, 그럼 수동태일 땐 주어 자리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자, 3형식일 때도 똑같아요. 3형식일 때도 얘는 목적어 자리에 사람 나온다 그랬으니까 I was informed. 나는 공지받았습니다. 이건 가능해. 근데 it was informed. 그것이 공지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능동일 때는 목적어 자리, 수동일 땐 주어 자리에 무슨 명사가? 사람 명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는 지금 BPP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산뿌리잖아. 그럼 얘 돼야 안 돼요? 안 돼.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으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나오자마자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내볼게요. inform가 또 뭐 있었어요? notify, 또 remind, assure, 또요. tell, advise. 끝이죠. 네, 6개 완벽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교재 가서 볼게요. 교재 쭉쭉 넘겨보시면 중간에 해석 연습 다 해보시고, 자, 거기 68페이지에 특수사연식 어쩌고 밑에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직 복습할 필요 없고, 자, 그 뒤에 뼈대 바르기 연습, 사연식 문장들 잘 해가지고 오세요. 3, 4형식.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단어장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단어장 꺼내보시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3형식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세 번째 칸 맞아요. Submit, report, send, forward 이렇게 나와서 전치사 누구 작품이다? to가 있을 때 얘네들 골라오시면 돼요. 이동서. 자, 그 다음에 거기 일반 사연식 동사 offer, send, award 하고 나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다니까. give,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였다. 사다는 사형식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주다. 만들다는 만들어 주다. 해석 잘 하시면 돼요. 자, 특수사형식 잊으시면 안 돼요. inform, remind, tell, advise 두 개 또 뭐 있었어요? notify, assure, 그죠? 완벽하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 우리 내일 이제 특강 있습니다. 특강 있어서 내일은 토요일도, 같이 얼굴 보겠네. 자, 아무튼 일주일 지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또 뿌듯한 일주일 보냈죠, 여러분.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어. 네? 강의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있냐, 막 귀가 먹먹해지는 게 있어. 오늘 막 귀도 먹먹해지고, 그냥 뿌듯하더라고. 뿌듯해요. 그래서 뿌듯하게 이렇게 꼭꼭 쌓아나가면 되죠. 나도 이렇게 뿌듯하게 꼭꼭 쌓아나가면서 시즌3 인강이 만들어지잖아. 여러분은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점수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이제 우리 요 초심 잊지 말고 요대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오늘 우리 숙제 가서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혹시 있었어? 없었어. 자, 우리 빵데이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강 듣는 친구들은 빵데이는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또 완강 선물을 우리 같이 공유하잖아요. 드리니까. 아무튼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12시에 보도록 하겠고 PC부터 사전으로 못 나온 친구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죠?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